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0대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라는 제목의 그 김태광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김태광 저자는 가장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 그런 그 아주 천재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대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부신 미래를 준비하는 10대를 위한 청춘 지침서라 해서 특히 김태광 작가가 이 10대를 위해서 이렇게 청춘 지침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요약을 해서 우리 10대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만약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이 김태광 작가의 이 청춘 지침서를 한번 꼭 일독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연이의 말에 보면은 1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에 며칠 전 한 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지천명 50이 접어들었을 때 뒤늦게 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10대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하셨던 그 한마디가 자꾸만 가슴에 사무치는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한 그 말을 생각하고 좀 그 후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고 했던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0 중반에 내가 10대 시절이 그리운 것은 10대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도 10대 시절에 대통령이라는 꿈을 꾸어서 그 이루었고 그래서 그 훗날 대통령이 당선된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내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나와 가장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삶이 무료하고 평범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 이 작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확고한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무엇이든 공부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학창시절 공부를 내팽개친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것과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학창시절 성적이 우수했거나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성룡은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된 후에 뒤에서 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 강당에 계신 분 가운데 저보다 학력이 낮은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제목이 보면은 크게 제1부에는 창창소년, 꿈과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라. 2부는 독학기사에서 공부가 인생을 바꾼다. 3부는 백절불굴 해서 운과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제4부 불광불급이라고 해서 가슴 뛰는 삶은 열정에서 시작된다. 제5부 막역지우,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제6부 점철성검, 습관은 운명을 바꾸는 제2의 전성이다. 제7부 백구과극,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총 7부로 나눠서 이렇게 방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어봤을 때 각 구절마다 다 우리가 10대에게 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1부 창창소년, 꿈과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라고 하는 큰 타이틀 밑에서는 꿈을 빨리 설정할수록 시작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농부 얘기가 나오는데
농부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지 결정짓지 못한 채 갈팡질팡 고민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시작이 늦어지고 또 늦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은 봄에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10대 시절에 어떤 꿈 씨앗을 심을지 결정해야 한다. 꿈을 빨리 설정할수록 시작이 빠르기 때문이다. 월드스타 영화배우 가수 정지훈 비는 지금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은 과거에는 가난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몸소 뼈저린 이 가난의 고통을 경험한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세상이 원망스러웠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내게 가혹할까? 왜 세상은 내게 등을 돌렸을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병석에 누운 어머니로 인해 가난은 계속되었다. 어린 그에게 가난은 끊고 싶은 족쇄와 같았다. 그래서 그는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희망에서 가수가 되고자 결심했다. 그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가수의 꿈은 멀기만 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번번이 오디션에 떨어졌는데 실력은 있었는데 단지 얼굴에 쌍꺼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쌍꺼풀이 없거나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지훈은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다,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꿈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매 순간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때 한 번은 매일 5시간씩 춤을 추고 연습을 했다 그럽니다. 이때 당시에 프로듀서였던 박진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됐는데 걔의 눈에서 배고픔과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실력보다 열정이 보였죠. 이 아이는 이거 아니면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거 하나가 그 이후로 발탁이 되고 성공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진영이 정지훈이 집에 갔을 때 한번 보게 됐답니다. 그때 그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봤답니다. 그 보니까 거기에 자신이 그를 가르칠 때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 봤을 때에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그 숨은 노력, 열정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지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제목에서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꿈이 없었던 사람은 없다. 하나같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었고 때로 시련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던 그 전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 팀장이었던 한비와 같은 경우 예를 듭니다. 그는 35세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7년간의 세계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다고 그녀가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비행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육로로만 오지를 찾아 여행을 한 것이다. 한비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장에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이 꿈꾸었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한비아 역시 젊은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꿈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계속 앞을 향해 나가게 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설정하면 그에 맞는 용기도 생긴다고 말했다. 용기란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것이고 용기의 정도는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열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꿈 사이에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제목에서는 나는 종종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소원과 꿈, 목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곤 한다. 여러분, 강연에서 앞서 소원과 목표의 차이점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물어보면은 그 대답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꼭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원이고, 이번 시험에서 꼭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예, 결심하는 것은 목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원과 목표의 차이점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깃들어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목표보다 더 원대한 그림이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겠다. 성공해서 내 이름으로 된 자선을 출간할 거야. 은행에 입행하여 은행장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꿈은 꿈만으로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다. 꿈과 연결되어 있는 목표라는 계단을 차근차근 밟고 나아갈 때 서서히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꿈을 매일 10번씩 적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이런 제목 하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는데 이때 숫자와 마감일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시 목표와 마감일을 종이에 적고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제가 보험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보험왕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짐 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꿈 하나로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간데 하지만은 무명 시절 너무나 가난한 탓에 노숙하며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다 항상 출연료라고 적고 $10,000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걸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녔는데 놀랍게도 5년 후에 짐 캐리는 덤하고 배트맨의 출연료로 예전에 자신이 종이에 적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1,700만 받았다고 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역시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을 종이에 적었다고 합니다. 김연아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서 알라딘이라는 아이스 쇼를 보고 나서 피겨 선수라는 꿈을 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꿈을 적어서 늘 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한번 그쪽 어떤 방향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집념,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그 헤어스타일 전문가 프레데릭 페카이 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다거나 운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계적인 헤어스타일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한시도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나에게 최고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롤 모델보다 더 소중한 인생 지도는 없다 이런다. 미국 폭스 TV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오리엘리 팩터의 호스트이자 에미상을 수상한 빌 오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명 어떤 탤런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찾은 후에 거기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즉 자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세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훌륭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성공 비결을 찾아내어 벤치마킹 해야 한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성공을 꿈꾼다면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인에도 보면 성인 중에 공자는 노자를 롤 모델로 정하고 담기 위해 노력했고 당태종 이세민은 진시 황제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모택동은 어린 시절 중국 뻔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고 해서 훗날 이들은 자신들이 롤 모델로 택한 사람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이 꿈을 이루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꿈을 이루게 한다. 우리 가치관을 가진 게 중요해요. 어떤 방향성, 큰 틀에서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역시 큰 어떤 성공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제2부의 독학기사, 공부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제목에서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이럽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른들이 10대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대는 잘 안 듣죠. 이제 이는 단순히 어른들이 10대들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닌 거지. 이제 실제로는 정말 인생에는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딴짓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에 논다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현재는 건강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60이 됐든 70이 됐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것과 지금 현재 다 성장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건 다릅니다. 숙지도 잘 안 되고 이게 제대로 까먹고 익히지도 않고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이런 분들 때문에 공부는 공부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달라진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나는 김태환의 저서 공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해서 공부를 통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명사 20명의 진솔한 이야기, 공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 공부의 비결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탓에 항상 이 공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밤 10시쯤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밥상을 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나 일할 때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은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 중인 박영림 변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검정고시에 머물지 않고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는 그 해답은 공부였다고 하는 거죠.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집중하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부와 성공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공부는 성공이라는 정상으로 오르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티켓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도 미국의 CBS의 프로듀서 마크 버넷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은 미국 본토박이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박이는 최후의 보루인 안전망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민자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입사시험 볼 때도 보면은 절박함이 있는가를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어요. 심리 상태가. 나도 방송에서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본 거는 그 개인이 꼭 입사하겠다고 하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를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부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공부가 잘 된다. 이건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갑주 선생님이라고. 그분 너무 마음에 들고 많이 우리를 어린애들 많이 기여해주고 이야기도 잘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우등생들 가운데 선생님을 싫어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열등생 가운데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편이다.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국어 선생님은 성적으로 사람 차별해서 싫어. 수학 선생님은 숙제를 많이 내줘서 싫어. 영어 선생님은 잘난 체 하는 게 싫어. 중요한 것은 이게 이게 이제 선생님이 싫어지면은 그 과목도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이 제목대로 우리가,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공부가 잘 된다. 하면 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좋게 보는 걸 달리 하면은 성적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죠.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공부한다. 이 부분도 참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치긋하게 이렇게 눌러 앉아서 한번 책을 보면 끝까지 보는 어떤 끝장을 내는 그런 어떤 이 마음가짐, 그런 어떤 이 성실한 태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부를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왔을 때도 이렇게 어떤 일을 맡으면은 끝까지 해보는 어떤 그런 근면성, 지속성, 끈기, 인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인성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성적순이다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공부의 신이라는 게 TV에 있었는데, 바닥을 기는 열등생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공부의 신은 공부뿐 아니라 이 시대의 꼴찌들에게 희망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경영 아카데미에서 특강을 들은 한 학생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K군은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본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광 소장님. 강의 시간에 김태광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할 길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 공부의 신을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재미뿐 아니라 느끼는 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역시 강석구와 똑같은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런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공부는 가장 공평한 게임이다 이렇게 한 제목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나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잘 사는 집의 친구들은 브랜드 옷과 신발의 용돈까지 넉넉했지만 나는 시장에서 파는 브랜드가 없는 옷과 신발에다가 간혹 용돈을 받았다. 당신은 부유한 부모를 둔 친구들이 얄미우면서도 부러웠다. 그러면서 신과 부모님, 세상에 대해 한없이 원망했다. 세상에 공평한 것도 있잖아. 공부는 가장 공평한 게임이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얘기함을 들어야 됩니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비로소 공부는 가장 공평한 게임이다.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병호 박사 같은 경우도 거의 식사를 할 때도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시쯤 되면 일어나서 그날 할 일을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강연을 나가서 한 시간당 알기로도 몇백만 원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장 공평한 게임에, 이건 부자라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학원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지금 오히려 정상적인 어떤 직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과외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인성을 갖춘 사람들을 더 우리가 옳은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제3부 백절불굴, 운과 기회는 도전한 사람에게만 온다. 가는 줄에 묶인 코끼리가 되지 마라. 코끼리도 이제 보면은 여기도 나온 얘기, 산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와 밀림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와 그 다음에는 사육사,
또는 이제 우리가 길들여진 어떤 그런 그 코끼리는 다르죠. 길들여진 코끼리는 가는 줄에 그 덩치 큰 코끼리가 묶여서 꼼짝달싹은 못하지 않습니까? 두 코끼리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자신감과 의지력을 꼽을 수 있다. 밀림에서 사는 코끼리는 강한 자신감과 의지력과 큰 덩치로 거칠 것이 없다. 하마나 사자, 악어와 같은 사나운 동물들도 코끼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생의 보약이다. 사람은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진다. 시련과 맞서 싸워 극복함으로써 더 강해지는 사람과 시련을 피해 달아남으로써 약해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엔 수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치열하게 세웠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다. 나 자신보다 더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거나 나만은 합격할 줄 알았던 면접시험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다. 그때 맛보는 시련은 세상의 그 어떤 약보다 쓰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련으로부터 달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달아나는 사람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같은 시련을 숙제로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완전히 마쳤을 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생의 보약이다.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시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나름 받아들인 사람과 이걸 피해서 자꾸 달아나려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지고 보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한쪽은 보면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그런 쪽이고 계속 피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도 계속 그런 시련들이 계속 오는 어떤 왔을 때에 거기에 휘말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련을 나를 성장시키는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법을 첫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다. 시련에 대한 상황.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실패를 부른 생각이나 행동을 되짚어 보며 그 당시 가진 느낀 점을 적어보라. 두 번째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 실패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통해서 그런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지는 내성이 커지는 그런 어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성공을 향해 다시 도전한다. 진짜 실패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이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과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운과 기회. 기회. 이게 이제 보면 이거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기회도 오지 않고 아까 보네 어떤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보면 시련이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과 기회를 받아들이는 쪽도 보면은 우리 강한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도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나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의 성취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갔다. 하나하나의 성취는 바로 그 다음에 기회로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 현재는 보면은 그 연임을 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앞에 과정들이 잘 되었을 때 또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을 잘 극복해내니까 또 연임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을 이제 탈 수 있는 것들이 초기에 우리가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면은 그 뒤로도 점점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실현할 방법을 찾아라. 이것도 직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나 이런 거 대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 그 다음에 비판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 없이 성공은 없다 하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합니다. 성공은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일어서서 도전한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성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 뛰었던 첫 마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고. 불광불급에서 나옵니다. 가슴 뛰는 삶은 열정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앞에 우리가 열정을 발휘해서 가슴 뛰었던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자기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어려웠을 때에 그 앞에 열정을 가지고 뛰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잘 풀려나갈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도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최면을 걸어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렵거나 이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서 해결해 나가면은 보다 더 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잘하는 분야에 전부를 걸어라. 맞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전부를 거는 거. 물론 이게 조금은 안전함을 찾기 위해서 바구니에 여러 바구니를 준비하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 10대에 미처 몰랐던 것들이라는 책을 한번 구해서 일독을 하시면은 구체적인 사례도 많고, 특히 김조강 작가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는 사람입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